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종료, 평화 여정 다시 시작되나?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진행이 됐습니다. 단독회담이 한 30분, 그리고 이제 확대회담이 55분간 진행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북핵 관련돼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돼서 이 한미가 어떻게 좀 조율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사실 한미 정상회담 기대가 제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회담 성과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성과와 과제를 함께 남긴 회담이다. 그렇게 총론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 전용기 편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의 동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인식한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평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그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라는 두 측이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것을 지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바퀴론이라고도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상황이 오래 가선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협상장에서 등을 돌리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요. 남북 정상이 무선 만나서 이 비핵화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만나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도 수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에 모두 발언에서 하노이에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회의를 했지만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문제를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완전히 그 결렬이긴 하지만은 그 발표되지 않은 그 북한과 미국들만의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 관계는 좋으면서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라고 말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좀 한미동맹 이상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성과로 보입니다. 그 자유한국당 등 그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한 2주 전쯤에 최근에 한 강연에서 그 한미 간에 약간 좀 서먹서먹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한미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사실은 조금 더 좀 센 표현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좀 과제로 남은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놓고는 지금은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좀 그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회담 전에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최 기자는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 이너프 딜이라는 게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그 제시를 했던 굿 이너프 딜은 북미가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다음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좀 폐기하는 그런 조치에 나서면은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굿 이너프 딜입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맞춰보다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총론 한국과 미국의 총론은 같습니다.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근데 그 방법론 조율을 놓고 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한미가 이번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한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비핵화 조치를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거에 그러니까 한미 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이견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약간 성과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당국자들이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이제 안보 라인 3인방과 또 접견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좀 비핵화 방향하고 좀 결부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쇄하겠다는 북한과 이른바 빅딜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빅딜 요구가 어쩌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특히나 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그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그 북미 정상회담 그 실무 협의를 했던 그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그 전에 이제 실무진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 방법론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당초 배석자들 가운데 원래는 약간 그 대북 유화론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약간 그 배석자들 약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강경론자, 유화론자를 같이 앉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좀 충분히 설파를 해라. 그런 뜻으로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한미 간의 이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 즉 엔드스테이트에 대한 의견이 일치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참모들을 만나서도 그런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미 간의 그동안에 어쨌든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좀 여전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미국이나 북한은 판 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번 회담이 어쨌든 뭐 이 상당히 중요한 뭐 시발점으로 다시 이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에 어느 정도 판은 좀 깔았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비핵화 그 향방을 좀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한미 간의 합의를 북한이 어디까지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그 바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흔히 말하는 빅딜에 해당하는 그런 비핵화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 완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북한으로부터 그 북한 스스로가 공언했던 영변 핵시설 외에 그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문 대통령이 떠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가 뭐였을까? 종전선언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에 이게 다 판이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대북 제재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이제 대북 제재 문제가 이제 우리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할 경우에 제재 해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만 이제 현재 수준의 제재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영변 플러스 알파 형태의 흔히 말하는 스몰딜에 대해서는 성사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몰딜이 있다.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지금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 차이가 조금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무자들의 어떤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재 유지의 원칙론은 여전히 뭐 미국에서 고수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뭐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지금 최고 그 인민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좀 최고인민회의가 우리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좀 대미 메시지가 나올까 했었는데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은 어제 있었던 회의 결과만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것은 아마 내일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그 어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인사 결과에 약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거 그거는 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거와 함께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2인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최룡해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올랐는데요. 원래 그 북한의 대외 수반이었던 김영남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김영남이 있던 자리를 최룡해가 받으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좀 외교 활동의 이제 운신의 폭이 있거든요. 그거가 과거보다 좀 이렇게 훨씬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일부 그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특사로 갔다 오고 했던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좀 책임설이 약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그 최룡해 같은 경우는 인민군 그 총정치국장도 했었거든요. 군부에도 자기가 좀 입김이 있고 그런 최룡해가 대외 협상에서 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과거에 그 김영철이 했던 그 대북 특사 역할을 아마 최룡해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룡해를 통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협상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대미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이제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4차 정상회담 한국과 이 북한의 정상회담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일정이 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 간에 어느 정도의 물밑 교감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날 한미 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북한의 실무진간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정확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1년 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그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네. 이제 한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다가 이제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원포인트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에 6.12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가 가게 된다면 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니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북 특사 파견을 거쳐서 지난해처럼 그 비핵화를 주제로 한 그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럴 수 네. 그렇다면 뭐 판문점에서 할 것 같고 네. 뭐 남한으로 오는 건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할 것 같고 네. 우리 그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이 되는 그 정도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3차 북미 정상회담. 네.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은 열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라는 데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남북 간의 좀 대화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상황조치 관련해서 북미 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자신이 언급했던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오는 것을 보고 향후 좀 후속 회담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짧게 우리 한반도 정세 최 기자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공이 이제 북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3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이제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지렛대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좀 밀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외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뭐 방북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이제 일본 아베 총리도 뭐 그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 얽혀 들어가면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이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승부사 김정은 그리고 협상가 트럼프 이 두 사람 간의 이 기싸움은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 촉진자 역할을 또 해낼 수 있을지도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담대한 여정이 시작되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